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부천시 체육회 소속 여성팀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팀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복직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4월 경북 청도군의 소싸움 경기장에서 70대 소주인이 소에게 들이받쳐 중상을 입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기장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청도군과 청도공영사업공사에서 아직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충청 전라권에 간밤에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은 분들이 비 피해로 신음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저희가 프랑스 리옹 클럽에서 목격된 버닝썬 게이트 정준영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목격자가 실제 영상을 JTBC에 제공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자,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한 여성과 밀착한 채 사담을 나누고 있는 정준영. 보스턴에서 온 준이라고 해. 그랬다네요. 목포교도소가 언제부터 보스턴으로 이름이 바뀐 걸까요? 자, 제보자는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그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건 반장엔 사람 사는 얘기가 다 녹아있어요. 매일 봅니다 하신 부천의 김영근님. 자, 어제 저녁 일산 호수공원인데요. 식수대에서 발 올려놓고 발 씻고 있어 제발 좀 하신 이영효님. 자, 충남 예산에서 편의점 하는데 폭우로 가게가 물난리가 났습니다 하신 김은혜님. 아이고, 자, 우리 딸 박나인이 오늘 몽골 여행 갔어요.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해주세요 하신 강다희님. 자, 1호선 양주행열차 교통약자석에 아주 그냥 요염하게 저렇게 누워 계시네요 하신 이준서님. 자, 세계 검도 선수권에서 한국 남녀 대표단이 준우승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강호 코치 자랑스럽다고 전해주세요 하신 이창훈님. 테네시의 수님, 귀농 6년차 김채윤님, 백다희 화이팅 하신 신정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와 뉴세이 슈로공!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요란한 첫 재판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왠지 이 김 씨 팬클럽 아리스 회원들 법정에 많이 이렇게 왔을 것 같은데 그보다 김호중 씨 상태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김호중 씨는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팬들이 법정 앞에 몰려섰는데요. 김호중이 등장하자 곳곳에서 눈물이 터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을 김호중의 어머니라고 주장한 여성이 등장해서 매체들과 인터뷰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거 맞다. 아이가 겁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눈물의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친을 사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오늘 김 씨의 모친은 법정을 찾지 않았고요. 김 씨의 아버지만 방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난다. 어떻게 구치소에서 아들이 저렇게 절도록 그냥 두었는지도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우리 애가 겁이 많아요. 막 이래가지고 그게 어머니의 워딩이다 이렇게 보도가 돼가지고 막 그 어머니가 댓글에서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사칭했구나 또. 겁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운전자 바꿔치기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고요. 첫 번째 매니저한테는 거절당했다 그러고요. 자, 두 번째 매니저, 다른 매니저 장 씨한테 네가 초범이니까 들어가 봐라. 옷 입고 벌금밖에 안 낼 것이다. 라고 이제 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첫 번째 재판이기 때문에 기소 사실은 아마 검찰이 얘기했던 것 같고요. 이 인정을 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기소 의견에 대해서 하는 그런 자리인데 빨리 좀 끝난 이유가 뭐냐면 변호인이 아직 기록 제대로 다 못 봤다. 복사 다 못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겠다 해서 첫 번째 재판은 매우 빨리 종결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계속 소식이 전해지겠죠. 자, 다음 이어갑니다.
쭈꾸미가 된 반창고입니다. 자,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제육에 쭈꾸미 볶음까지 맛깔나 보이는 음식들이 저렇게 다 보이죠? 그런데 흰 그릇 위에 올려진 정체불명의 저거 요리 보고 조리 봐도 먹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좀 이상한데요. 아무리 씹어봐도 이게 씹히질 않아서 뱉어보니까 상처난 데 붙이는 밴드였다는 겁니다. 쭈꾸미 감별사 박 변호사님, 네, 쭈꾸미 이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이 남성 제보자인데요. 여직원 3명하고 점심 식사하기 위해서 회사 근처에 식당에 갔는데 먹은 게 뭐냐면 제육볶음 2인분, 쭈꾸미 볶음 2인분을 시켰습니다. 자, 쭈꾸미 볶음 조금 질기긴 해요. 원래 질기잖아요. 약간 씹어 먹어야 되고 많이 씹어 먹을수록 그 단맛이 나죠. 아, 그런가요? 그걸 해야 되는데 안만 씹어도 안 줄어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뭐 이상한가? 그래서 꺼내 보니까 지금처럼 밴드, 동그란 밴드가 나왔던 것 같고요. 아유, 이 조리하시던 분이 이게 실수를 아마 벗겨졌나 보다. 그래도 안 되죠. 안 되죠. 뭐 벗겨지면 됩니까? 그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직원이 왔는데 직원이 한 말이 조금 문제예요. 뭐라고 했는데요? 어머머 다행입니다. 그래도 남자가 먹었으니까 그래도 튼튼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남자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남자도 이상한 거 먹으면 배탈 납니다. 남자도요. 어. 똑같아요. 이건 남녀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꾸미는 맛있지만 밴드는 맛이 없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했던 게 좀 충격이었다. 그래서 좀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처음이 아닌 듯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지하철 아닙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과도로 참외를 싹 자르고 있습니다. 일행이 한 조각을 저렇게 챙기자 이변은 몸을 돌려서 다른 옆자리 일행에게도 챙겨준대요. 한 조각 더? 너도 좀 먹어. 사이좋게 냠냠 쩝쩝 지하철 안에서 때 아닌 참외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유, 달다 달어. 그러더니 과도를 착착착 접어서 챙겨 넣습니다. 타고 나서 드시지 말고 드시고 나서 타 좀. 네, 지난 4월 28일 수도권 지하철 6호선에서 목격된 모습인데요. 월드컵 경기장역에서 탑승한 3명의 승객이 갑자기 대화를 나누더니 이 한 여성이 가방에서 참외와 과도를 꺼내서 참외를 깎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눈치도 보지 않고 참외 2개를 깎아서 일행들과 나눠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 참외 껍질은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담아가기는 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주변 승객들도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기만 했고요. 제보자도 황당했지만 이 상대가 과도를 들고 있으니까 차마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무서워. 네, 하지만 이들의 민폐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요? 일행들 사이 좌석 한 개에 자신들의 짐을 올려놓고 차지하고 있었던 건데요. 저녁 시간이라서 지하철에 타고 내리는 승객이 많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착석하지 못하고 서서 이동한 승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주변 승객들을 의식하지 않고 안방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한 게 황당했다. 과도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한편으로는 무서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 과도를. 자, 김은배 팀장님, 만약 저 맞은편 자리에 팀장님이 앉아 계셨다. 이 모습을 봤다. 그럼 뭐라고 하실 겁니까? 제가 일단은 인상을 팍 쓰면서 팍 쓰면서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왜 참외 혼자만 먹어야 맛있는 거. 저도 웃으면서 좀 주셔. 이럴 것 같아요. 이게 반입법입니다. 아, 농담이시죠? 아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분이 놀랄 거예요. 아, 진짜? 인상은 썼지만 나중에 웃으면서 저도 주셔. 이러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귀여우신데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예, 다음 이어갈게요. 네. 도둑인 줄 알았더니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뚜벅뚜벅 어두운 밤길을 걷는 저 남자. 그냥 지나가나 싶더니 발길을 스톱! 그러더니 한 꽃집 앞에 저렇게 백도어를 해서 다시 옵니다. 주변을 두리번 가게 앞으로 성큼 두리번 다가가더니 한참을 또 거기서는 뭔가를 뒤적뒤적거리고 있죠. 자, 그러고는 뭔가를 들고 자리를 뜨는데 또 화분 도둑인가 했는데 들고 있던 걸 바닥에다 툭 또 다른 하나도 탈탈 털고는 그대로 슝 가버립니다. 자, 차라리 화분 그냥 갖고 가서 곱게 키울 것이지 저걸 왜 또 털고 가 또? 응?
그러니까요. 지금 이 제보자께서는 이곳에서 꽃가게를 18년 동안 운영하신 사장님입니다. 근데 저희가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여름에는 화분들을 그냥 바깥에 내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흰 백합꽃 화분이 하나가 내팽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뒷산에서 고라니가 습격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뭐 무심결에 CCTV까지 체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저렇게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 저 백합꽃 화분을 들고 이렇게 가시더니 하나는 옆에다가 확 그냥 버려버리고 또 꽃은 전봇대에다가 탈탈 털어가지고 또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속상하셨다고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고를 하지는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뭐 비싼 것도 아니고 경찰관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아이고. 이 사장님 집에 가서 이 백합꽃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다시 살려내셨대요. 오. 그러면서 우리가 나이가 든 어른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냐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시어머니와 고양이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아픈 고양이를 돌봤다고 시어머니에게 쓴소리를 들었다는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사연자의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2년째 거동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돌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가 사연자의 집에 머물고 장례를 치르고 한동안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연자 부부는 올해로 11살 된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강했던 고양이가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 시아버지 장례를 치른 직후에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하루는 사연자가 밤에 거실로 나갔는데 잠을 못 이룬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동시에 고양이가 수술 통증으로 아파해서 방으로 데려갔다고 하는데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가 고양이보다 못하냐 이렇게 불만을 드러내고 잠 못 자는 시모는 쳐다도 안 보고 고양이만 챙겨서 방에 들어갔다 이렇게 타박을 했다는 겁니다. 사연자는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도 셋째 아들 내외인 자신의 집으로 어머니를 모시기도 했고 남편 상을 치른 시어머니의 마음을 배려해 드리려고 나름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11년 동안 함께한 고양이가 아파하고 있지만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느라 제대로 보살펴주지도 못했고 또 이런 상황에서도 나름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황당하고 서운했다고 하는데요. 잠 못 자는 자신은 무시한 채로 아픈 고양이만 챙겼다고 화를 낸 시모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시어머니입니다. 예, 아가, 다혜노, 나 똑바로 보고 대답하렴. 내가 너희 집 고양이보다 못한 존재냐? 너 시아버지 보내놓고 산송장처럼 숨만 쉬고 있는 거 뻔히 보고도 너 고양이 아픈 게 더 걱정이고 우선이더냐? 세상에, 난 널 딸이려니 생각하고 살았는데 서러워서 살 수가 있나? 지훈 아버지 이 무심한 양반아, 나도 빨리 데리고 가. 늙으면 죽어야지. 동그라미. 세상에. 세상에.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자, 다음은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아니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제가 아무렴 그러겠어요. 제가 얼마나 노심초사한지 다 보셨으면서. 하지만 저희한테 은배는 그냥 고양이가 아니에요. 가족입니다. 11년을 키웠다고요. 이젠 얘가 늙어가지고 관절도 예전 같지가 않고 큰 수술까지 받아가지고 속상한 건 어쩔 수 없다고요. 하지만 그게 어머님께서 섭섭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X. 자, 우리 팀장님부터 달려볼게요. 그렇습니다. 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시어머니가 그 시아버지를 이제 잃은 다음에 혼자 외롭게 잠 못 이루는 밤에 거실에 앉아 있으면 물론 고양이가 냐옹 했겠지만은 그 며느리가 나왔을 때 먼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왜 잠 못 드세요? 뭐 어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안부를 물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땡큼 고양이만 안고 갔다고 한다면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린아이와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서운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조금 신경 써서 시어머니 먼저 말씀을 좀 챙기고 고양이를 가져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요게 좀 아쉬워서 저는 동그라미를 친 거죠.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저도 저 혼자 동그라미 치고 오늘 욕먹는 날이구나 그쵸?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드셔서 저 깜짝 놀라고 다행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대 차인가? 아니에요. 이해력의 차이? 네. 잠깐만, 그렇다면 네. 백다혜 아나운서 혼자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얘긴데? 네.
아니 이제 삶을 뭐 오래 살다 보면 아무래도 뭐 세대 차이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며느리가 뭐 특별히 뭐 시어머니한테 못했다는 게 아니고 며느리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11년이나 된 자식 같은 고양이가 아프고 지금 수술도 했고 못 챙겨주니까 마음이 아파서 얘를 데리고 방에 데려가서 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며느리가 놓치신 거는 시어머니의 마음 같아요. 시어머니는 지금 굉장히 몸과 마음이 아프신 상태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2년 동안 병상에 계셨다고 해도 깊이 정든 남편이 돌아가신 상태이기 때문에 상실감, 그 애도의 중간에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시골에 가서 혼자 사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막막함이나 외로움, 어련하면 밤을 새고 이렇게 앉아 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한 건 며느리를 타박했다기보다도 내가 지금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지 너 아니? 뭐 이런 식의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질문의 취지는 사실 이런 거예요. 이 시어머니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 세대 이런 부분 공감의 차이도 있지만 이제 반려묘, 반려견을 같이 하냐 안 하냐 이것도 큰 차이가 나거든요. 어머니 나이도 많지만 두 번째로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 생각에 고양이는 그냥 고양이일 뿐이지 사람 밑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더더군다나 시어머니 손이잖아요.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생각이 들고 그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걸 이해시켜 주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머니가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 제보자도 좀 아셔야 된다. 뭐 제보자 잘못했다.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예. 어머니는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이런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 마음이 더 아픈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해력이 떨어지는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 본인 생각 더하기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 네, 저희 시어머니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또 사연자가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서 X를 했고요. 저는 사실 저도 고양이를 일단 먼저 챙겼을 것 같기는 한데 저라면 그래도 어머니한테 왜 안 주무시고 계시냐 이렇게 좀 챙겨드릴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그게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네. 가족분들 의견 보겠습니다. 핑크블리님, 사람은 아프다고 말이라도 하잖아요. 고양이는 아프다 말도 못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추루르님, 힘든 시기여서 잠시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꿀공주님, 잠 못 드는 어머님을 봤으면 한마디라도 건네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 사시는 박순녀님 보고 계시죠? 택배를 자주 이용하시는데 기사님들이 요즘같이 더운 날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음료수, 과자 이런 걸 항상 문 앞에 놔두신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문을 열고 딱 나갔더니 저렇게 큰 박스가 두둥! 자두와 천도복숭아, 자, 쪽지를 봤더니 매번 간식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태가 좋진 않은데 바로 드시면 괜찮을 거예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TV에서나 보던 일이 저한테도 벌어지네요. 오산시티 자이 담당인 한진택배 천호석 기사님 감동받았어요 하셨습니다. 부천시 체육회 소속 여성팀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팀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복직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이번 사건 좀 집중해 주십시오.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인데요. 또 여성이 뭐 남성에게 당한 일인가 싶으실 텐데 반대입니다. 남성 직원 여럿이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면서 꼭 좀 다뤄달라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습니다. 네, 부천시 체육회 한 여성팀장이 직원과 참석자들을 상대로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역 매체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피해 직원들 주장에 따르면 2018년에 부천시 체육회 직원 송년회에서 여성팀장이 젊고 잘생긴 남성 직원에게 술자리에서 내 옆에 앉아서 술을 따라라 이렇게 하고 또 러브샷을 하자고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직원은 마치 접대부가 된 것처럼 모욕감을 느꼈다고
있었다고 합니다. 2016년에도 직원은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봄에는 부천시 체육회 임원 합동 워크숍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술자리를 가졌는데 3차였고 10명 정도가 있었던 자리였다고 합니다. 당시 팀장이 대놓고 한 일행과 주고받듯이 오늘은 내가 회장님과 잘 거야. 회장님 오늘 방문 잠그지 마세요. 이런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모두 민망해하고 얼굴을 붉혔다고 하고요. 여성 팀장은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기억에 없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여성 팀장은 성희롱 사실 없다. 자, 그런데 피해 직원들 주장은 완전 달라요. 성희롱뿐만 아니고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겁니다. 자, 지난해 충격적인 술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누군가 뭐 몸무게 얘기를 꺼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뭐 자기 몸무게가 뭐 얼마나 무겁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영상 보면은 그 허벅지 위랑 그 이제 중요 부위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잖아요. 예, 영상은 짧은데 그게 그분한테만 한 건 아니에요. 아, 그 똑같은 행동을요? 예, 촬영은 되진 않았지만 네.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네. 이제 왼쪽으로 돌아오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와서 느껴지잖아요. 촉감들이. 그러니까 진짜 막 소름 끼치죠. 이 참석자분이 방금 보신 그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회식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예,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촬영을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지난해 5월입니다. 이게 회식, 경기도 뭐 체육 관련돼서 출전 선수단 격려한 후에 회식했는데 총 임원 직원이 한 8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하냐면 몸무게 얘기가 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몸무게가 얼마나 무겁냐 한번 바라가면서 참석자 중에 한 명한테 저렇게 무릎 위에 앉아서 엉덩이로 지금 앉았다 일어서기 반복하는 모습도 있고요. 이 사람 말고도 2명한테 더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회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저기서 마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성추행이 있었는데 이 팀장이 남성 직원 뒤로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 목을 휘감고 몸을 또 밀착해서 끌어앉아 앉는 모습까지 있었다. 그러고 요거는 뭐냐면 또 다른 참석자한테는 볼에 뽀뽀를 이렇게 하는 행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회식 때마다 저렇게 술 취하면 여성 팀장이라는 사람의 어떤 문제적인 행동이 나오다 보니까 남성 직원들은 옆자리에 어떻게 해서든 앉지 않기 위해서 막 눈치 게임을 하고 또 아무튼 뭐 갖은 막 방법을 생각을 했대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저러는데 난 싫은데. 자, 뽀뽀를 당한 이 참석자 사진 저희가 모자이크를 좀 세게 칠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다 봤거든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말이죠,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 피해 직원들의 주장에 의하면 참석했던 사람들입니다. 주장 이야기면 아마 일식집에서 회식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뭐 뽀뽀를 피해당한 그 직원에 따르게 되면 저희를 생기게 난 뒤에서 다른 참석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도 했고 기분이 나빴다고 밝혔고요. 또 다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술자리 상이라기 때문에 분위기상 화를 낼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지만은 나중에 상당히 불쾌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성 팀장은 뭐라고 했냐면 오랜만에 코로나가 끝나고 오랜만에 분위기를 살린 건데 뭐 그러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 직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저 여성이라고 하지만은 남성들이 여성한테 저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냐? 그럼 그래도 무방하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그 자기 입장을 내는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뽀뽀하는 내용을 보니까 뽀뽀하는 게 아니고 거의 깨무는 수준이던데요. 저도 보면은 인상을 보니까 찍으려는데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좀 약간 말 않겠습니다. 예. 자, 저 일이 있고서 한 4개월 정도 흘러갔을 무렵 또 다른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이 피해 직원들 주장에 따르면 이 여성 팀장이 갑자기 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남편은 출장 갔어가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한 중식당에서 일어났던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는 사람들한테 조금 약간 술을 같이 먹으면서
나 오늘 집에 안 가. 네, 알겠습니다. 집에 안 가. 네. 뭐 오늘 남편 출장 중이야. 막 팔짱 끼고 몸을 좀 약간 비비고 단체에서 오신 분들한테 한두 분 정도한테 네.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한 것도 뭐 주문할 때 왜 주문에 나 그냥 이것도 여러 번 일단 내용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보는 것도 불쾌하고 했는데도 계속 본인은 그렇게 행동을 했었어요. 자, 교수님. 이거 네. 그러니까 뭐 사석이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제 실수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뭐 한두 명한테 뭐 장난을 치는 수준도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이제 성추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회식 자리여도 지금 계속해서 공공기관에서 업무의 연장선에서의 회식이거든요. 근데 저런 행동을 하고 지금 뭐 그 선을 많이 넘어요. 지금 뭐 오늘은 또 남편이 출장 중이라 나 더 외롭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방송이라서 이제 저희가 더 표현할 수가 없는데 네, 뭐 요리를 시키려는 사람한테 그 약간 이렇게 너무 좀 야한 얘기를 하면서 요리 말고 나를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할 말을 잃고 다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분위기도 너무 썰렁하고. 그래서 그때 동석한 외부 단체 사람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체육회 팀장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화들짝 놀라면서 어떻게 팀장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반응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성 팀장 뭐 늘 그렇듯이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기억이 없을 수는 있지만 영상이 있잖아요.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0명. 자, 피해 직원들이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만으로도 따지면 최소 8년 전부터 시작됐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이런 의문을 제기한 분들 계실 겁니다. 그동안 뭐 하다가 왜 이제서야 예.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해 직원들 주장에 따르면요. 팀장보다 낮은 직급의 직원들은 이 성희롱, 성추행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도 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한 직원은 여성 팀장에게 감이라는 말까지 썼는데요. 그만큼 무서워하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실수를 하면 연대 책임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을 집합시키고 1시간 이상 질책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부지기수라서 건들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여성 팀장보다도 더 직책이 높은 임원도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원들은 1, 2년마다 교체되는 계약직이고 2년만 있다가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침묵을 했다고 하고요. 또 여성 팀장은 체육회에서 20년 넘게 있었고 또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팀장의 도움이 없으면 업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임원들도 눈치를 보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부천시 의회에 투서가 됐고요. 올해 3월에 여성 팀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세상에. 자, 박 변호사님, 네.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저 남녀의 성별이 바뀌었다. 네. 저 짓을 하고 만약에 영상이 이렇게 공개가 되고 투서가 들어가는데 남자가 저랬다면 저거 정직 2개월로 끝납니까?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강제추행죄 같은 게 성립하는데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회사 내에 직책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저 사람이 남성이고 당하는 사람이 여성이라고 생각해 보면 다 공감할 겁니다. 구속될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심각한 그럼요. 사안이고 형사처벌이 되는 사안인데 지금 단순한 징계 정도, 정직 2개월이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 직원들 주장에 따르면 분리 조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리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부서 이동은 했지만 3m 정도 거리에 안에 있다고 합니다. 네? 피해자 입장에 봤을 때는 여성 팀장의 숨소리 듣는 거, 얼굴 보는 거 그것도 상당히 괴로운 상황이라 하고 문제는 2차 가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성추행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분위기 띄우려고 했던 행동인데 또 영상 보면 다 웃고 있잖아. 왜 나를 마녀 사냥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직원들이 어이가 없어서 기분 맞춰주려고 저러는 거 웃는 척 했던 거지 누가 좋아서 웃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 이 팀장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형사소송, 형사고소를 지금 준비 중이고요. 아, 진짜요? 말씀처럼 강제추행죄, 위력에 의한 추행죄 아니면 이거 위력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힘을 가하는 게 다 폭행, 협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강제추행죄가 충분히 성립할 여지가 있고요. 형사처벌 사안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니까 더 좀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4월 8일 경북 청도에 있는 소싸움 경기장 안의 모습인데요. 이 소들이 경기장 적응 훈련을 하기 위해서 소 주인과 함께 있습니다. 이 소와 소 주인이 경기장을 나가려는데 옆에 있던 소가 빙글 돌고 풀쩍 뛰자 갑자기 소가 주인을 들이받습니다. 맥없이 고꾸라진 소 주인.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까지 하라고 했었지만 기적처럼 회복해서 현재 의식은 돌아온 상태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선 예견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자, 지난 4월 경북 청도 소싸움 경기장에서 700kg에 육박하는 소가 70대 주인을 들이받았습니다. 자, 목숨을 건진 것도 기적이라고 봐야겠죠. 이 다친 소 주인의 아드님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를 당하신 분이 70대 여성이고 이 소가 695kg, 그러니까 700kg의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진 소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싸움을 붙이기 전에 적응 개방 훈련이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적응 개방 훈련은 싸움 소들이 실제 경기장으로 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인지도 테스트를 하고 또 싸움 소가 싸움을 적합한지는 검증도 하고 또 경기장 이곳저곳에서 냄새를 맡으면서 적응을 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월요일은 정식으로 소싸움 경기장은 쉬는 날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청도 공영사업공사에서 경기장을 개방한다고 공지를 하면 소 주인들이 소를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자, 70대 여성 싸움소 조련사, 경력만 30년이 넘는 베테랑이라는데요. 자,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런 베테랑이 이런 좀 사고를 당하셨을까요? 네, 이 사고 당시 모습이 경기장 내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이 제보자께서 저희에게 보내준 영상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 2마리가 들어와 있고 1마리가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들어오는 소와 주인을 주목해 주시면 되는데요. 경기장 안에 소가 많다고 생각한 소 주인은 소를 끌고 나가려는데 경기장 바깥으로 소 1마리가 더 들어옵니다. 다른 출구를 향해서 나가려고 한 번 더 시도해보지만 또다시 지나가는 소에 막힌 상황입니다. 이때 옆에 있던 소가 갑자기 들어와서 빙글 돌더니 풀쩍 뛰기도 하죠. 여기에 자극을 받은 건지 소가 갑자기 이렇게 주인을 들이받는 모습입니다. 주인은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소가 갑자기 풀쩍 뛰면서 뭔가 좀 격앙되는 반응이 전해진 건지 그렇죠. 운전하던 내가 돌보던 소가 갑자기 주인을 들이받았다. 야, 이걸 아니 솔직히 아무리 소 조련사고 하고 베테랑이라고 해도 소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소하고 사람은 다르고 영상으로 지금 보셨지만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고를 피할 수가 없었고요. 이 제보자 아드님인데요. 아드님 얘기에 따르면 갈비뼈 12개 부러지고 특히 척추하고 목뼈 같은 게 손상이 좀 됐습니다. 신경이 지금 손상됐기 때문에 현재 하반신 마비로 다리를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고 하고요. 실제로 최초 사고 났을 때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나마 기적적으로 회복한 게 평소에 술, 담배 안 하시면서 상당히 건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괜찮았다고 하는데 결국 아직까지 하반신 마비 판정받았고 욕창도 심하고요. 우울 증세를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눈물도 보이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성 조련사입니다. 70대 여성 싸움소 조련사. 11년 전에 저희 JTBC 다큐멘터리에서 이분의 어떤 사연을 또 전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아마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팀장님 일단 여성 소싸움 조련사 흔치 않잖아요. 지금 나오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경북 청도에서 미용실을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사실은 소싸움을 보고 소싸움의 매력을 흠뻑 느낀 다음에 청도에서 첫 여성 조련사로 이제 등록을 했던 상황인데요. 산속에 있는 의사에서 소한테 보약을 먹이려고 막 끓이다가도 전화가 옵니다. 미용실에. 그러면 차를 타고 후다닥 내려가서 가해질도 했고요. 그러니까 아마 청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소싸움하다가 소가 다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체료도 해주고 찜질도 해주고 치료가 온전히 맡은 상태인데
소마다 승률은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 한 소위 같은 경우에는 6년 동안 70회의 소싸움을 했는데 무려 승률이 75%라고 하니까 아마 그 전국에서 최고의 승률을 올렸던 소기 때문에 저분이 안타깝게도 저렇게 피해 당한 거 보니까 좀 더 빨리 치료를 받아서 완쾌했으면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그 11년 전에 그 다큐멘터리 장면 잠깐 보고 가실게요. 보시죠.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부자야. 응? 아이고 예쁘다. 야, 약을 발라야 안 아프지? 네, 이놈아.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너 참 잘했지? 응? 몸 체력 단련도 시키가 시력 발휘도 하자. 진짜로 마음이 참 내 마음 아니고 참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것 같아. 참 이럴 수가 있나 싶고 방에서 들어앉아요. 우울증 걸릴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 자, 뭐 이제 이 청도 소싸움에 대해서 이것도 동물 학대다 해서 많은 또 적지 않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제 거부감을 보이고 계시는데 뭐 그래서 뭐 소싸움이라는 표현 대신 소힘 겨루기로 이렇게 이름을 또 바꿔서 요즘엔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안타깝긴 한데 이걸 도대체 왜 제보를 한 거지라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습니다. 이 경기장 안에서 벌어진 사고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네, 이 소싸움 경기장의 운영 관리 감독의 주체는 청도군 그리고 청도공영사업공사입니다. 이 제보자는 어머니가 중환자실에까지 입원을 했지만 이후 어느 곳에서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나고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이 수술비며 간병비 등 고스란히 모두 가족들이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청도군과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도군은 예산 지원과 포괄적 업무만 하고 있다라는 입장이고 이 공사 측은 사고 즉시 군청에 보고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공사 측에서는 경기를 하던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 주인에게까지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 입장에서는 소싸움 경기장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소 그리고 소 주인인데 소 주인에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본인 소에 주인이 들이받친 건이라서 이 보험 적용이 어렵다고 했는데 소싸움 경기장 내부에 소가 10마리든 20마리든 아무 이용 규정이 없이 관리되는 상황에서 어떤 소가 또 누구에게 공격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 사고가 나도 소 주인 책임이라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자, 교수님 결국 그거예요. 뭐 지금 모든 그 피해에 따른 이런저런 비용이든 그 아픔을 혼자 오롯이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소 주인들이 이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다시 감당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사고가 나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 몇 개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도공영사업공사 쪽에서도 지금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라고 알았다는 거죠. 네, 지금 어떤 게 바뀌었냐면 맨 처음엔 저 싸움소들이 자율적으로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데나 들어올 수 있고 아무데나 나갈 수 있고 어떤 문으로도 뭐 상관이 없고 그런데 이제는 싸움소가 2두만 입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나 감독자가 없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출입 시에 질서 유지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안전사고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는 건 예전에도 있고 지금은 이제 더 철저해진 상황이에요. 청도공영사업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그 관계자는 월요일과 화요일 날은 경기장 휴무로 마치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처럼 소 주인에게 편의를 봐주는 부분이고 안전사고는 당사자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위험한 사고가 예견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 이 사고 후에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었다는 걸 볼 때 왜 그 전에는 그러면은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있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움소 부상이나 안전사고는 다 자기 책임하에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청도공영사업공사 관계자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뭐 본인들도 박 변호사님 네. 뭐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서 도의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뭐 통감하고 있다.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제가 뭐 소 전문가도 아니고 저런 어떤 일이라는 잘 모르지만 대충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있을 때 하고 세 마리, 네 마리 있을 때 하고 위험 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특히 저 상황에서 한 마리 더 들어왔을 때 지금 출입구 봉쇄하고 그런 부분 이건 좀 정말 사고가 날 수 있는 인과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소가 흥분하고 부딪힌다면 무조건 저런 중대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건 또 당연히 예측 가능하고요. 그런 거라면 도의적 책임이라니요. 저는 법적인 책임도 좀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땐 그래 보이거든요. 인과성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무제한으로 이렇게 출입문을 봉쇄하지 않고 열어놓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공사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어차피 보험 적용이 지금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법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중국입니다. 드넓은 초원에 불곰 한 마리가 우두커니 서 있는데요. 머리에는 웬 플라스틱 통이 끼어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이 밧줄을 풀고 있습니다. 그 뒤에 통에 감은 뒤 양쪽으로 힘껏 잡아당겨서 줄다리기를 하는데요. 가까이 접근했다가는 덮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빼내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어쩌다 저렇게 됐어? 이 통에 든 먹이를 훔쳐 먹으려고 머리를 넣었다가 봉변을 당한 거라고 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당겨보지만 동요한 녀석이 몸부림을 치는 탓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구르는 불곰을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인 끝에 마침내 통이 이 쏙하고 빠졌어, 이렇게 빠졌어, 빠졌습니다. 빠졌어. 오. 이 풀려난 불곰이 날뛰니까 얼른 반대 방향으로 후퇴를 하는데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아우, 좋은 사람들이네. 네, 이날 구조 작업은 30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통을 빼지 않으면 곰이 굶어서 죽을 거라는 걸 맞아. 알기 때문에 모두가 위험을 무릅쓰고 고군분투했다고 합니다. 필리핀으로 가보시죠. 두 여성이 오락실에서 테이블 하키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커다란 가방을 들고 그 옆을 슬그머니 지나가는 모습이죠. 곁눈질로 여성들을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캐리어로 앞에 시야를 가린 채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쓱 꺼내갑니다. 처음부터 뭐 수상하더니 도둑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까요. 자, 하지만 이 도둑 뒤에서 지켜보던 휴대전화 주인에게 딱 걸리고 말았죠. 그도 그럴 게 저 손님 자체가 좀 어딘가 참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잡았어. 여성은 바로 쫓아가서 도둑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다시 빼앗았고요. 묘서운 눈으로 째려보면서 가방에 넣는 사이 도둑은 또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어설프다. 네, 친구끼리 즐겁게 노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휴대전화를 놔뒀는데 이런 어설픈 절도 장면이 딱 찍혀버렸다고 하고요. 경찰에게 이 영상 제보했고 저 도둑 결국 체포됐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보트에 몸을 기울인 한 남성 문을 톡톡 두드려서 악어를 유인합니다. 악어의 얼굴에 손을 뻗자 입을 벌려 버리죠. 그러더니 손에 든 맥주를 악어 이빨에 톡톡 하고 두드립니다. 설마. 곧 거품이 탁 터지면서 맥주가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는데요. 설마. 네, 남성 뚫린 구멍을 설마. 통해서 아이고, 바로 맥주를 진짜. 벌컥벌컥 원샷을 하죠. 머리 위에 남은 맥주 쏟아부으면서 세레머니도 합니다. 하이파이는 물론 아, 뭐가 좋다. 환호성 지르면서 부둥켜 안기까지 하는데요. 네, 악어 이빨을 병따개로 사용하고 이런 모험에 성공하고 잔뜩 신이 난 것 같습니다. 자, 분명 사고 난다 이거. 좋습니다. 그러다가 재밌다는 반응도 있지만 고작 맥주캔 하나 따려고 목숨을 거냐,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냐, 이런 비판이 있고요. 악어가 정말 얌전히 돌아간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꿈이 없다고 꿈이 없나요? 찾았다. 누구에게나 드림카는 있으니까. 엔카84. 드림카. 엔카로 팔고 사고. 나의 드림카 플랫폼 엔카. 어떤 공간에도 어울리지만 간 만든 얼음과 간 내린 신선한 커피는 이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니까. 얼음 정수기 국내 판매 1위. 쿠쿠 제로백 슬림 얼음 정수기.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맛있는 물, 어디서 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주장 말고 결과를 믿자. 몽베스트. 상 받은 물 맛을 믿으세요. 테이스트 베스트.
몽베스트.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